예, 권리에 책임이 동반되듯이 책임에도 당연히 권리가 동반이 되죠. 그 프라이버시적인 영역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만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그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집에서 뭐 키우는 가축들은 자유도 없지만은 또 책임도 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근데 문재항이가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개인적인 영역에 과도한 집착을 보였죠. 그러면서 뭐 국민 개개인의 삶을 통제를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역겨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한 명도 없는 국가라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가 안전 조치가 잘 돼 있어도 개인이 부주의하면은 사소한 일상적인 행위 중에도 다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국민의 100% 안전한 나라를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지극히 사소한 일상적 자유행동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문재앙이 가지고 있는 역겨운 반자유적 지배 성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거는요.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주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개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정자와 어떤 집권 여당의 의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정부가 개인의 권리 영역은 원래 침범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윤리적 우월성을 계속 내세우면서 헌법적 근거에도 없는 수많은 행정명령과 특별법을 남발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계속 제약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헌법적 근거가 어딨냐고 추궁을 당하니까 그거는 강제가 아니고 도덕적 권유 정도였다 이런 찌질한 변명이나 해대고 있어요. 아니 집권당이 도덕적인 권유를 왜 해요? 그거 자체가 이미 월권 행위죠. 그리고 도덕적 권유라는 거 자체가 개소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명령을 내렸으면은 분명히 행정명령 내리면서 뭐 과태료가 얼마 뭐 하면서 분명히 지네들이 행정명령으로 행동에 제약을 걸어놓고 과태료까지 물려놓고는 이제 와서는 뭐 도덕적 권유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 이게 얼마나 찌질한 개소리야. 내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여튼간에 한국이 뭐 형사법이 애초부터 그렇게 막장인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전두환 때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뭐 사마패나 야쿠자나 이런 거 아시아에서 다 막 문제 될 때도 우리나라는 어쨌든 조직폭력배도 잘 뭐 소탕을 했고 근데 문제는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나도 할 말이 좀 길게 많기는 한데 좀 한국의 그런 그 조직폭력배 소탕 과정 자체가 이것도 좀 반민주적이긴 했어요. 이것도 뭐 무조건 잘했다고 또 볼 수는 없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건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뭐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허술하게 치안이 허술한 나라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뭐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식의 강력 범죄들은 애초부터 그냥 뭐 강간 같은 경우 지금 봐봐 뭐 문재항이가 자기가 뭐 이 사람이 이상하게 성범죄에 관심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 뭐 젊은 사람들끼리 연애하다가 뭐 이렇게 섹스 촬영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나 진짜 모르겠어요. 왜 노인네가 그런 거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요? 난 좀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문제는 기존에 그게 다 처벌이 돼요. 이게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뭐 여성부가 없는 시대라고 해서 그게 처벌이 안 됐던 게 아니라 그때도 그거는 다 중범죄였던 거예요. 이게 뭐 좌파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나와갖고서는 그거에 신경을 쓴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뭐 무슨 이렇게 뭐 원래부터 성폭행을 한다거나 데이트 폭력을 한다던가 뭐 성관계 촬영을 한 걸로 협박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다 처벌이 된다고요. 원래 다 돼요. 예. 근데 왜 이상하게 마치 지금도 봐봐 뭐 윤석열이가 당선되니까 강간돼도 이제 신고를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냐고. 박정희 때도 강간해서 신고하면 다 됐어. 응. 그때도 강간은 다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웬만한 범죄 행위는 기존의 형사 고발로도 다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국 국민들 보면 자기가 좀 보기에 띠껍거나 심지어 취향이나 식습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소한 영역까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제도적으로 금지되기를 바라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뭐 싫어하는 놈들이 하는 거를 다 금지해주는 그런 반자유주의적인 큰 정부를 결국엔 지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에 상호 간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 어떤 그런 식으로 상호 간의 자유를 계속 무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개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전체주의 정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정권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개고기 안 먹으니까 문재양이가 개고기도 금지하자고 했었죠. 근데 애초에 개고기를 뭐라 먹지 마라를 대통령이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 먹고 안 먹고 그거를 먹음으로써 내가 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지. 그거를 대통령이 내 개인적인 나는 대통령이고 나는 가장 높은 사람이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이고 나라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백성들에게 짐이 명하노라 개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은 결국에는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 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 참고로 나도 개고기 안 먹는 사람이에요. 다 아시는 분들 다 알아요. 뭐 블로그 와서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나도 굉장히 동물 애호가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안 먹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찝찝해서 안 먹는 거야. 그냥 왜냐면 내가 개랑 고양이를 워낙 좋아하니까 개랑 고양이 고기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먹기가 싫어서 그런 거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도 안 하며 소고기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서 뭐 개고기만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절대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해요. 물론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식주의도 개인적인 기호인 거지 그거 갖다가 나는 고기 안 먹으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튼간에 이게 본문 주제나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 그런 거를 대통령이 자기가 명령을 내려갖고 금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병신같이 애견하는 사람들은 또 애견인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개고기를 안 먹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게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개고기를 좀 안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개고기는 이러이러해서 먹으면 안 된다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랑 가치관으로 그냥 계속 어필을 하시고 캠페인을 하시면 되는 문제지 여기서 절대로 국가가 그거를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이거를 너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를 금지시켜주는 권리를 정부가 가지는 거 그게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남이 좆대는 거 보면서 그것도 절대 윤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공권력에 나서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때려주니까 그걸 보는 게 즐거운 거야.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야. 뭐 내가 게임 안 하니까 게임 하는 새끼들 게임 금지해주니까 신난다. 이런 식으로 여성부가 옛날에 실질적 게임 금지법으로 막 진짜 게임을 엄청 때려잡을 때도 본인들이 게임 안 한 때는 막 고소하다 그랬어. 병신들이. 심지어 청소년 셧다운제도 이 셧다운제가 과연 자유주의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럼 미성년자 새끼들 게임 못하겠네 우리 성인끼리 게임합시다 이지르려고 자빠진 거야. 병신들인 거야 다. 상호 자유를 존중을 해야지 결국에 우리 국민들의 모든 국민들의 자유가 지켜지는 거예요. 국민이 정부가 어느 한쪽 내가 해당되지 않는 집단이라고도 다른 집단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있는 월권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져버리면은 그 정부는 언젠간 나를 때릴 수도 있는 거라니까. 왜 이 간단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이 다른 개인을 비판할 때는요. 말 그대로 개인의 도덕적 관념 내에서만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부가 나서서 다 금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미개한 노예근성 같은 개소리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뭐 정부 주도가 아니라 여론 주도면 괜찮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또한 반자유주의적인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금지법이나 금지 행정 명령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여론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 뜻이냐면 절대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더 적은 쪽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를 뺏거나 금지를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하려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자유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행위가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어떤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떤 한 집단이 나보다 더 적은 집단을 다수결로 찍어 누르고 이런 식으로 여론으로 찍어 누르고 금지하고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게 실제 다수결의 원칙에 뭐 부합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전 국민 중에 수십만 정도만 선동을 해서 막 시위를 하거나 뭐 가두 행진을 하거나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거나 하면은 그냥 수십만 정도만 선동을 해도 얼마든지 여론을 등에 업고 반자유주의적인 특별법을 날치게 통과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민주당과 같은 좌파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청원 같은 경우도 뭐 청원에 수십만 명이 뭐 서명을 하고 하면은 그것 중에서 결국에는 뭐를 시행할지는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십만 국민들이 청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를 시켜놓고 이거는 국민의 뜻이었다 이런 식으로 날치기를 해버리는 거야. 사실은 자기들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병신 같아갖고 존나 반자유주의적이고 자승자박하는 자기들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막 그런 청원을 하면 그런 청원을 또 다 받아주는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의 독재 권력을 키워주는 청원이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싫어해도요. 헌법적 근거가 없으면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적 근거가 없으면 절대 어떠한 사소한 행정명령도 내릴 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자유와 권리라는 거, 개인의 자유와 권리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거는요, 철저히 이 디폴트 값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라는 거는요, 정부가 허용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허용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기본 권리인 거고, 누군가 타인의 그러한 기본권을 침해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공권력으로 제약이 들어가서 그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우리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통제를 기본값으로 해놓고 정부의 아량으로 일부 허용을 해주는 거, 이거는 정근대적 전제 권력을 추구하는 거고, 이런 독재 정당을 절대로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 자유와 권리는 개인의 기본값이고, 어떤 당이 집권을 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부분은 누구도 못 건드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들도 민주당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의 도덕적, 윤리적 명분을 내세워서 뭐 어떤 행정명령이든지 내릴 수 있고 어떠한 금지 법안이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아량으로 일부 허용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애초에 내 권리예요. 그게 왜 정부가 허용을 하고 말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것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영역까지 집요하게 관음질을 하면서 그 모든 개인적인 부분들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줄게, 일단 역겨운 접근을 시도하는 반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이런 잘못된 정치 세력의 유혹에 절대 우리가 넘어가선 안 되는 거죠. 내가 책임져줄게란 말은 얘들이 뭔가 내 삶을 책임질 만한 뭔가를 행사하겠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뭔데 네가 내 삶을 책임을 져요. 개인적인 결정으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나 민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까지도 정부가 과잉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는 절대 이게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더욱더 큰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의 결정을 제약하고자 그렇게 제약하려고 하는 반자유주의적인 시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잉 책임을 지면서 오버제를 하는 정치 세력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 더욱더 큰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더 큰 권한, 더 큰 권력을 갖겠다, 이거랑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철저히 지켜지는 철저한 법치 기반의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공권력에 대해 가져야 하는 정상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은 책임보다는 개인의 권리예요.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권리, 책임보다는 권리, 개인의 권리라는 거죠. 우리는 책임보다는 권리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키우면서 점점 줄어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부분을 간과하지 말자는 거예요. 책임을 아무것도 질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내가 거듭 말했지만은 개인의 권리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은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책임이 키워지면은 결국에는 개인의 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키우면서 절대 우리가 이제 줄어 들어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부분을 간과하지도 말아야 되고, 정부가 뭔가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지를 말고 내가 뭔가를 많이 시도하고 경험할 수 있고 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사회를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게, 타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울 생각을 하지 말고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 즉 나에게 집중하고 내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만은 이 나라의 선진적인 자유주의적 국민성이 정착될 수 있는 겁니다.